다음 주 미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LA 지역 곳곳에선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발언을 놓고 트럼프 진영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도중 보란듯이 쓰레기 트럭을 타며 다시 한번 민주당 측을 저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할로윈을 앞두고 주택에 할로윈 장식까지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실망시켰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박쥐에게 치명적인 곰팡이가 확산하면서 차후 농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수당 신청 서비스가 기존보다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사전투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전투표자는 5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전역에서는 100여 곳이 넘는 사전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기 위해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일주일도 안 남긴 현재 미 전역에서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체 사전투표 건수는 5,7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3천만여 명이 현장 투표를 진행했고 2,700만 명이 우편 투표로 참여했습니다. 두 후보의 초접전 구도가 선거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된 겁니다. I believe, just as my ancestors said, that I should have a right to vote. And because I have the freedom to do that, that is the reason why I voted. I believe in change, and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change is that we get up and we do it. We make the change. Our vote makes the change. We have a voice. Our vote is our voice. Did we vote? We voted before we came. Voted Yes, absentee. we sure did. We're praying. I did vote for who I thought was the best candidate. For new things, just looking for something new. 소중한 한 표를 위한 한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그 홈리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치안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한인타운, 다운타운 다녀보시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선거 당일까지 LA 카운티엔 총 648개의 현장 투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의 경우 3가와 옥스퍼드 코너에 위치한 YMC 센터와 10가와 그래머시에 위치한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 교회에서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일에는 추가로 5곳의 투표소가 더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매일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는 이동 투표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Our unit, we go all across LA County. We essentially have a different location every day that we go to, and we set up to localize the voting for the people that are in that specific area. But anyone from LA County can vote at our locations. From up 200, 300, it just depends on where we go. So yes, please come vote.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센터 위치는 LA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세게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발언을 거론하며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부통령이 진심을 드러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선거운동 중 쓰레기 트럭에 탑승한 후 지난 2019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동성애와 이슬람, 외국인 혐오자 등으로 표현했다 큰 비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 측을 저격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omment made by really both of them, because there are really two of them, about being garbage, maybe 250 million people, they shouldn't be talking. That's like deplorable for Hillary. This is the deplorable for Hillary. And I think this is worse, actually. For Joe Biden to make that statement, it's really a disgrace. 앞서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는 찬조 연설자로 나선 한 코미디언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실언해 중남미 커뮤니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뉴욕 유세에서 악재를 맞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발언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해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사전 투표소에서 10대 청년이 투표자들에게 마체테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넵튠비치 경찰국은 잭슨빌 교외 지역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70대와 50대 여성에게 마체테를 휘둘러 위협을 가한 18살 남성 칼레브 제임스 윌리엄스를 중상해 혐의와 위험 무기 소지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사전 투표소 앞에 나타나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어 투표소에 있던 70대와 50대 여성의 머리 위로 마체테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goes way beyond expressing freedom of speech. To say your piece is your First Amendment protected right, but that goes out the window the moment you raise a machete over your head in a threatening manner. 한편 해당 지역의 공화당 위원장인 딘 블랙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이는 민주당원과 해리스 지지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격양된 정치적 분위기를 만든 탓이라면서 책임을 해리스 진영에게 돌렸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샌디에고의 한 주택가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할로윈 장식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라메사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라메사 지역의 한 주택가에 절도단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최소 2가구의 집 앞 할로윈 장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CCTV에 포착된 영상에는 4명으로 구성된 절도단이 한 주택 앞에 차를 세운 뒤 불과 몇 초 만에 할로윈 장식을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어 인근 이웃집의 할로윈 장식도 같은 방법으로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를 당한 두 집의 피해액은 $2,50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gross. Like, why? It's a couple days before Halloween. Sure, the neighborhood kids are upset. We like decorating for the neighborhood. 한편 라메사 경찰국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침습성 박쥐 곰팡이가 확산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올해 5개 카운티에서 박쥐들에게 취약한 흰코 증후군을 유발하는 곰팡이가 발견됐으며 이미 미 전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박쥐들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흰코 증후군은 특정 곰팡이가 박쥐의 피부 세포를 침범하면서 발생하며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박쥐의 얼굴에 흰색 털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곤충을 먹는 박쥐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농사를 위한 살충제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having bats in the environment is that then there are more insects eating crops because the bats aren't there to eat them, and then the farmers start applying pesticides in greater amounts, and that can affect human health.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흰코 증후군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박쥐 감소로 인해 해충이 늘어나 살충제 사용량이 평균보다 31.1%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 등에게는 위협이 되진 않지만 질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굴에 들어갔을 경우 반드시 옷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의 행정 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운전자, 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19년 무단횡단 단속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흑인이나 라틴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무단횡단이 합법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시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될 경우 $300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도 충돌 위험이 임박한 상황을 제외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쯤 50살 마빈 마가나가 77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라고 자백하면서 총격살인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가나는 어젯밤 10시 30분쯤 한인타운 사우스 베렌도 스트릿 800번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38살 여성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마가나가 같은 날 오후 4시 22분쯤 인근 미드웨셔 지역에서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던 43살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5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관련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실업수당 신청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에 따르면 실업수당 신청서에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질문들을 삭제한 단순화된 온라인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전문 용어와 애매한 질문이 명확하게 번역되면서 한국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정보 기입도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돼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이용도 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EDD 신청서는 한국어를 비롯해 스페인어와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베이비 파우더가 발암 물질이 포함된 성면 오염 우려로 긴급 회수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다이너렉스사의 제품 샘플링 조사에서 성면이 검출된 베이비 파우더가 확인돼 지난달 1,500개의 리콜 조치를 확대해 총 4만 2천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14온스 용량의 8,952개와 4온스 용량의 3만 1천여 개의 베이비 파우더며 생산 번호는 B048에서 B0604인 제품들입니다. 리콜된 제품은 지난 1월 18일 이후 뉴욕과 뉴저지, 테네시, 펜실베니아 등을 포함한 35개 주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용의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퍼 카운티 경찰국은 뉴욕 워터밀에 위치한 쇼스기 반하우스 리조트에서 33살의 예술가 사비나 로사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56살 토마스 겐돈이 펜실베니아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월요일 리조트 직원에 의해 로사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여성과 함께 리조트에 머물렀던 겐논을 주요 용의자로 수배하며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갈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지만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 파악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I was shocked to hear that, that something had happened over at the Shishugiban house, and I'm sure they're devastated. 한편 숨진 여성은 중앙아시아의 미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알리는 데 주력해온 예술가로 최근 다감각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반년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지지해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7달 만에 7만 3천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 가격. 국내에서도 6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한때 역대 최고가인 1억 500만 원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급등은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해석됩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재정 지출을 늘려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도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사이 6% 올라 1달러에 1,380원대, 언제 1,400원 선에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는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둔화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의 노골적인 무역 제재 방침 역시 우리로선 걱정거리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집권 3년차 이후부터 나타날 현상들을 시장에 앞서서 너무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되돌림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접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참관단을 보내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병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전투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장관은 북한군 전투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건 군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파병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보낸다는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관련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은 대신 포탄 지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한 뒤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clearly, 10,000 soldiers, and some of them are moving west towards the Ukrainian border, then there's a good likelihood that they will be employed.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쟁에 끌어들인 배경에 대해선 이미 병사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모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People in Russia will begin to understand the extent of his losses, of their losses. So there's a good likelihood that these troops will be introduced into combat.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보다는 대선을 전후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실험을 언급했습니다. 도발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ICBM을 발사하거나 또는 7차 핵실험 등이 예상됩니다. 김영현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소규모 참관단은 규모나 임무로 볼 때 파병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병력이 부족한 호주가 시민권을 주며 외국군 간부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도 호주군에 입대한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9월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군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연합훈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등장하는 호주 해군 장교가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호주 해군에서 기관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저는 1994년도 한국 해군에서 항해 장교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년 전 한국 군복을 배경으로 군사 잡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호주군 장교. 과거 한국 육군 장교로 레바논 평화유지군, 한미연합사 등에서 20년 가까이 복무했다고 소개합니다. 호주군으로의 이직을 택하게 된 계기는 최전방 근무 당시의 업무 환경. 많은 업무량과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도 제한적인 전방에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한 단계 계급을 낮춰 호주군으로 옮겼지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나아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올해도 육군 대대 지휘관급 장교가 전역 후 곧바로 호주군에 입대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최소 4명 이상의 한국군 장교가 호주군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뛰어난 어학 실력과 해외 파병, 연합작전 수행 경험을 보유한 핵심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더해 교고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직업적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중견 간부들이 가족과 미래를 찾아 호주군으로의 이직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모두 10만 명의 군 출신 외국인을 호주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간부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냥하듯 피해자를 골라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학 동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3년 반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61명, 합성 영상물은 2,000개가 넘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40살 박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은 걸 감안하면 그만큼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공범인 31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최고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골라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된 여성에 대해 품은 열등감과 증오심을 변태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주변의 이제 지인들을 의심하면서 이제 가해자를 찾고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던 둘은 텔레그램으로 만나 범행을 함께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남자 지인에게까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보내며 조롱하고 압박했습니다. 3시간 동안 확인만 한 업장이 없으니까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박 씨는 피해자들이 고통받거나 삶이 피폐해지길 바라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작 익명성 뒤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스웨덴 가구업체 아이키아가 과거 동독에 수감된 정치범을 강제노역에 이용한 데 대해 사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케아 독일법인 대표는 현지 시간 29일 동독 정치범들이 제품을 생산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수감자 노동력을 이용한 업체 가운데 경제적 보상안을 내놓은 기업은 이케아가 처음입니다. 동독은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매년 최소 15,000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를 강제 노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30일부터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최소 17.8%부터 최대 45.3%로 인상했는데요. EU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EU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시작으로 EU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에 돌입했는데요. 다만 자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는 EU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녀처럼 큰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른 여성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만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헬로윈을 맞아 마녀 분장을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한 여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중국 허난성에 사는 여성으로 3년 이상 패러글라이딩을 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진짜 마녀처럼 보이기 위해 마녀 모자 안에 헬멧을 숨기고 빗자루는 위험하지 않게 끈으로 허리에 고정했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자동차 관리 매장에서 전동 스쿠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붙은 전동 스쿠터를 급히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잠시 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커지고요. 급기야 불꽃과 파편이 마구 튀더니 불씨가 가게 천막과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습니다. 배터리에서 불꽃이 보이자마자 전동 스쿠터를 밖으로 꺼냈는데 순식간에 폭발까지 일어난 겁니다. 매장에서 호스를 들고 나와 물을 뿌린 덕분에 가까스로 불을 껐고 신고 10분 뒤 119가 도착했습니다. 제보자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며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관계 당국도 안전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저 작은 스쿠터도 저 정도 폭발인데 자동차였으면 어땠을까? 배터리 화재에 무서워서 살겠나라며 우려했습니다.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업주가 가게에서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보자는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상태를 확인하려고 CCTV를 켰는데 사진 부스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1분 차이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체포는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커플은 카드 결제 후 사진까지 찍고 나갔고요. 업주는 CCTV 자료를 증거로 이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충격이 컸던 걸까요? 이번 일로 내년 초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습니다. 누리꾼들은 CCTV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인이라고 해도 남의 영업장인데 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행동,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겠죠. 태국의 한 시장에서 영국인 남성이 상인에게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화면 보시죠. 노점 집기를 밀며 항의하는 남성, 그러자 상인 여성이 빈 양동이를 던지고 또 다른 녀석은 가까이 다가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봉변을 당한 남성과 상인은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벌이는데요. 발단은 담배였습니다. 금연구역인 시장에서 문제의 관광객이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인 건데요. 위험천만하게도 근처엔 노점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폭발 위험이 있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관광객은 개인의 자유라며 거절했고요. 결국 위협을 느낀 상인이 강제로 담뱃불을 끄기 위해 남성에게 물을 뿌리면서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님에게 물까지 뿌렸겠냐. 관광객이 다른 나라에서 무슨 출퇴냐며 남성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여성이 병실 침대를 밀고 있는데요. 병원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중국 산둥성의 한 은행입니다. 입원 중인 노인이 은행에 맡긴 돈을 찾으러 온 겁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은 먼저 가족을 보냈지만 은행 측은 예금주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부했고요. 건강 문제로 병원 밖 출입이 어렵다는 가족들의 애원에도 은행이 원칙을 고수하며 거절하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구급차를 부를 수 없던 노인의 가족. 어쩔 수 없이 병실 침대를 끌고 힘겹게 은행을 찾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다면서도 환자 건강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